반갑습니다. 역사 2.0입니다. 13번 학습지에서는 고려의 통치체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통치체제를 중앙조직, 지방조직, 군사조직, 교육제도, 관리등용제도로 각각 나누어서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특히 또 이번에 살펴볼 고려의 통치제도에 관한 내용은 지난번에 직전에 배웠던 12번 학습지의 내용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번 학습지 내용을 충분하게 학습한 이후에 13번 학습지를 함께 공부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고려 통치제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중앙조직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조직에 대한 내용을 하기 전에 이 내용을 잠깐 좀 메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2품 이상, 3품 이하, 중서문화성, 중추원으로 각각 구별되어 있는 이 표를 학습지 우측에 빈 공간에 잠깐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렸다가 여러분들 메모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려 중앙조직은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받아들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삼성육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10번 학습지 발해의 통치제도 중앙관제에서 잠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발해 문왕 시절 당나라의 문물을 수용했다. 그리고 삼성육부의 중앙관제를 정비했다라는 내용을 10번 학습지에서 공부하면서 오른쪽 아래에 발해의 중앙관제, 그래서 괄호 속에 있는 당나라의 삼성육부 명칭과 발해의 삼성육부 명칭을 각각 비교해서도 공부했었습니다. 10번 학습지 내용 연결해서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발해와 마찬가지로 고려도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수용해서 운영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발해가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독자적인 모습으로 운영했듯이 고려 또한 독자적인 모습으로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운영했습니다. 자, 우선 고려의 중앙제도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여서 이성육부를 운영하였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의 삼성은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 하지만 고려는 중서성과 문하성을 합쳐서 중서문하성, 그리고 상서성의 이성으로 중앙제도를 운영했고요. 상서성 아래에 이, 병, 호, 형, 예, 공부의 6가지 부서가 있었습니다. 당나라의 육부는 이, 호, 예, 병, 형, 공으로 운영되었던 것에 반해서 고려의 육부는 이병호, 형예 공부로 운영되었다. 이 또한 고려만의 독자적인 모습입니다. 자, 고려의 이성육부 중서문화성에 대한 얘기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중서문화성은 최고 기구로서 나라의 정치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중서문화성에 속해 있는 관리를 다시 2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2품 이상의 고위직 관리를 재신이라고 부르고 3품 이하의 관리를 낭사라고 부릅니다. 중서문화성에 이어서 또 하나의 주요 성인 상서성은 육부를 그 아래 기관으로 두었습니다. 상서성은 상서성 아래에 속해 있는 육부를 통해서 행정업무를 담당했고요. 이병호 형예공부의 육부는 상서성을 통해서 실제 행정업무를 수행했던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이성육부 제도는 우리가 12번 학습지에서 배웠죠. 고려의 6대 임금이 성종 때 완성되었다라는 내용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고려의 중앙통치제도, 중추원이라는 기구, 사대라는 기구, 그리고 삼사라는 기구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추원은 국가기밀, 다시 하겠습니다. 중추원은 군사기밀, 그리고 왕명출납을 담당했던 기관입니다. 군사기밀, 군사적인 비밀을 다룬다라는 뜻이고요. 왕명출납, 왕의 명령을 전달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대는 관리의 잘잘못을 감시하는 감찰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고요. 3사는 회계, 나라의 재정을 운영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고려의 중앙조직에서 독특하게 볼만한 것은 대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어사대의 관원과 중서문화성의 낭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군요. 자, 조금 전에 살펴봤던 어사대 관리 감찰 기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위에서 보았던 중서문화성의 이품 이상의 관리를 제신, 상품 이하의 관리를 낭사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중서문화성에 속해 있는 관리 중에서 상품 이하의 관리인 낭사, 그리고 어사대에 속해 있는 관리를 합쳐서 대간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은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대간은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간쟁, 봉박, 서경이라고 하는 권한을 행사하였는데요. 간쟁은 임금에게 옳지 않은 일을 말하여서 고치도록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봉박은 왕의 잘못된 명령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리는 것을 말하고, 서경은 왕이 관리의 임명을 실시하면 이에 동의하여 서명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려의 대간은 간쟁, 봉박, 서경의 권한을 행사하여서 왕이 권력을 마음대로 가지고 잘못된 정치를 하는 것을 막고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실시하였다라는 점 상당히 독특하니까 대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마사는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식목도감은 법률과 제도를 논의하는 임시기구를 말합니다.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중국에는 없는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였습니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서문화성의 이품 이상의 높은 관리, 제신과 중추원의 이품 이상의 높은 관리, 추밀이야만이 가능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함께 그렸던 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고려 중서문화성의 이품 이상의 관리를 제신, 삼품 이하의 관리를 낭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중추원에서 이품 이상의 관리를 추밀, 삼품 이하의 관리를 승선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고려의 주요 정치기구인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에 속해 있는 관리들 중에서도 특히 그 속에서도 이품 이상의 고위 관리인 제신과 추밀만이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려의 정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모습, 특히 또 이품 이상의 높은 관리, 귀족들이 정치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려의 독특한 정치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이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중앙조직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번 지방조직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고려의 지방조직은 최하급 관리인 향리가 그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고려의 지방조직 특징이 오도, 양계라는 고려의 두 가지 종류의 지방조직과는 별개로 삼경이라고 하는 주요 도시가 설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삼경에 대해서 각주 8번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주요 대도시 세 곳을 합쳐서 삼경, 서울경자를 써서 삼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개경,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 그리고 옛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달리 부르는 서경, 그리고 멸망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를 동경이라고 불러서 이를 합쳐서 삼경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11세기 고려 중기 이후에는 개경, 서경은 여전히 삼경이 유지하고 있고 경주, 동경이 그 자리에서 탈락합니다. 대신에 한양이 남경으로서 새롭게 삼경의 지위에 포함이 되었다라는 내용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의 지방조직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의 지방조직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반 행정구역인 오도입니다. 오도, 5개의 도를 말하는 것이죠. 오도는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를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요. 이들 일반 행정구역인 오도 아래에는 군, 현이라고 하는 하위 행정구역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 군, 현의 순서대로 각각과 상위기관부터 하위기관까지 행정구역이 설치가 되었던 것이죠. 자, 도 아래에 속해 있는 현은 다시 지방관이 파견된 현인 주현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현인 속현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각주구보입니다. 이 속현을 통치하기 위해서 주현의 지방관은 속현에 있는 향리를 통해서 간접적인 통치를 실시하였다. 라고 하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속현의 경우는 지방관이 파견되어 있지 않으니까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닌 주현의 지방관이 하급 행정관리인 향리를 통해서 속현을 간접적으로 통치했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도, 군, 현 이외에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 부곡, 소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이 향부곡소라는 특수행정구역은 각종 경제활동을 진행했던 곳입니다. 향과 부곡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주로 농업에 종사를 하였고 소의 주민은 수공업과 광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반 군현의 백성에 비해서는 사별을 받았다라고 하는 독특한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향부곡은 농업에, 소는 수공업과 광업에 종사했던 특수행정구역이었다. 하나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지 뒷면을 보시면 5도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서해도, 교주도, 양강도, 경상도, 전라도 5도입니다. 자, 이 5도와 더불어서 고려의 지방조직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양계입니다. 양계란 군사적인 행정구역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양계 아래에 다시 여러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진이라고 하는 기관을 설치하였습니다. 학습 뒷면의 지도를 보시면 가장 고려의 북쪽에 북계와 동계 두 가지 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경지대이죠. 이들을 합쳐서 양계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군사조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군사조직은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군은 다시 국왕의 친위부대였던 2군 그리고 수도 경비를 담당했던 부대인 6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군은 다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5도에 위치하고 있는 주연군, 양계에 위치하고 있는 주진군이 각각 그것입니다. 조금 전에 지방조직을 공부하면서 5도의 하위 단위에 현이 있다는 내용, 그리고 양계의 하위 단위에 진이 있다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군 서로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현군, 현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 주진군, 진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주현군과 주진군의 이름을 통해서도 5도 그리고 양계에 각각 위치하고 있는 부대구나, 지방군이구나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학습지 뒷면에 있는 중앙군 2군 6위 그리고 지방군 주현군, 주진군의 구성 내용을 정의한 그림입니다. 2군 6위 주현군, 주진군 아래에 속해 있는 하위 부대에 대한 내용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고 구분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려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교육제도는 유교 교육에 그 초점을 맞춰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2번 학습지에서 고려 성종이 유교 정치를 실시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교 정치를 실시했고 이 유교 정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유학교육을 더욱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중앙에는 국자감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라고 하는 학교를 각각 설치했다라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서 똑같이 반복됩니다. 유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고려는 중앙에는 국자감이라고 하는, 지방에는 향교라고 하는 학교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국자감에서 조금 특이하게 알아둘 것은 유교 교육을 실시함과 더불어서 동시에 기술 교육 또한 실시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의 관리 등용 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관리 등용 제도에서 조금 특이한 점은 신라와 비교한 내용인데요. 고려의 관리 등용 제도는 신라에 비해서 고려가 능력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라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면서 신라는 자신의 출생 신분에 따라서 그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기 힘들다라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 예시를 육두품에서 살펴보았죠. 하지만 이와 달리 고려의 경우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신분을 상승하고 관리로 등용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신라에 비해서 능력을 중요시하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사회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관리로 등용될 수 있는 제도는 바로 고려의 광종 4대 임금 광종이 실시했던 과거제도입니다. 12번 학습지에서 공부했죠. 고려의 과거제도는 다시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문관을 뽑는 시험인 문과, 주로 귀족과 관리 강시했습니다. 기술관을 뽑는 시험인 잡과, 일반 백성이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승려를 뽑는 시험이 승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문과, 잡과, 승과의 과거제도와는 별개로 음서라고 하는 관리 임명 제도가 존재하였습니다. 음서란 무엇이냐?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의 자손을 과거 시험 없이 무시험으로 관리로 채용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의 자손을 시험 없이 채용하는 제도인 음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고려는 신라에 비해서는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였지만 여전히 그 출생 신분 또한 중요시했구나 라고 하는 점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메모해 둘 거는요. 조선에도 음서라고 하는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음서는 2품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거든요. 그래서 고려에 비해서 조선이 더욱더 또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나아갔구나 라고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지 아래쪽에 보면 고려의 관리 선발이라고 해서 문과, 음서, 잡과, 승과의 실시 과정과 그 내용을 정리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하나 독특하게 기억해 둘 만한 것. 고려의 경우는 무신관리를 뽑는 무과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실시된 적은 있지만은 고려시대의 무과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도 독특한 점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의 통치체제를 중앙조직, 지방조직, 군사조직, 교육제도, 관리등용제도의 내용으로 나눠서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려 전기의 국내 상황을 여러 사건의 흐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14번 학습지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